예, 지난해 12월 3일 밤 온 국민은 혼란에 빠져있던 그때 이른바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무엇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이렇게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인데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쯤부터 오후 11시쯤까지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전 총리의 손에는 문건 2개가 있었고요. 국무위원들과 자리에 앉아서 이걸 살펴보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앞서 군사 기밀로 분류가 된 장면이라서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관측도 나왔는데 어쨌든 법정 녹화 중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걸까요? 그렇죠. 경호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의 CCTV 내용은 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이미 확인한 내용과 같이 장소적 이 보안성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비공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봤고 또 공개를 함으로써 얻게 될 공익적 이익,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실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연히 공개되었어야 될 CCTV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공개 원칙, 재판의 공개 원칙을 민주당이 넣은 거고요. 지금 오늘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면 실제 지금까지 그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말렸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는 다 알고 있었고 사전에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걸 알고도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을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실행 문건을 받고 이상민 장관, 최성욱 장관과 상의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진실의 일단 혹시나 했던 내용들이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내용 또는 이미 확인된 내용까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덮고 넘어가고 대략 언론의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 변호인들이 브리핑하는 내용만 또 알려졌다고 하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재판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공개됨으로써 사실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 외에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최상목 장관 등의 진술이 허위라는 내용들도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재판 공개를 통해서 그 재판의 내용에 있는 CCTV 공개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이 이 내란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위헌 위법 행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국민들께서 다 알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영상이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리고 저희 패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은 이전에는 못 봤던 영상입니다. 오늘 법정을 통해서 법정 녹화 중계를 통해서 증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화가 됐고요. 당초 기밀로 분류가 됐지만 대통령 경호처도 이에 대해서 공개를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내려서 법원도 이를 인정해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녹화 중계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 영상입니다. 김동원 의원님,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문건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있고요.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근데 앞서 예전 저희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뤘지만 한 전 총리는 문건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말이 좀 거짓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머니에 있는 문건도 사실 인정을 안 했죠.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문건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글쎄 그걸 처음부터 수긍하는 분들이 아마 많지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설득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저게 CCTV 영상의 힘인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나 아무리 증언을 거듭해도 그것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말의 설득력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 CCTV 영상 하나만으로도 한 전 총리가 그 당시에 위증을 했구나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또 실제로 저 공개 CCTV가 있고 저게 현출될 수가 있다, 송출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인정을 한 이상 본인도 위증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가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글쎄요, 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저게 저렇게 생생하게 공개가 될 일이라고는 그 당시에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워낙 긴급한 상황이고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CCTV 이 공개가 저렇게 중요한 만큼
지금 현재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바로 양평 면장의 안타까운 죽음, 이것도 조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냐 없었느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 과정을 저렇게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물론 그 경우에는 당사자가 녹화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녹화된 것은 없다고 오늘 특검이 밝히긴 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 그리고 문건 몰랐다, 나중에 가서 알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말에는 오늘 영상을 보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판부가 관례를 깨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관례를 깨고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겁니다. 왜 대법원장은 관례를 깨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대답을 못합니까? 저는 관례를 깨워야지만이 발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한덕수 총리는 기억을 하지 못한답니다. 역사적인 중요한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분, 그리고 소신도 없는 분이 왜 총리를 하셨어요? 저는 권력욕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말년이 망가지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구조 자체가 국무총리가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부석권, 대통령 밑에 같이 서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분은요, 불법 계엄 국무회의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이분이 거짓말을 해봤자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뿐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많은 영상, 오늘 한 긴 분량이, 수십 분 되는 분량이 특검에 의해서 오늘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드나들면서 손가락 4개를 차례로 들어 보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전이던 오후 10시 18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모여있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무언가 설명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이 중에는 앞쪽에 있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담겨 있다고 특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윤 전 대통령이고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봤던 그 TV 생중계를 위해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한덕수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은 항상 분주한 모습이 계속 영상에서 포착이 됩니다. 김기웅 의원님, 손가락 4개를 김용현 전 장관이 펼쳐 보였는데 그때 마침 국무위원 정족수 4명이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4개를 펼쳐 보인 게 여기저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펼쳐 보인 장면이 있었거든요. 안팎에서요. 이건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는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우선적으로 뭐 상황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CCTV에서 봤을 때 그날의 어떤 녹취, 음성은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단정 짓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땐 굉장히 뭐 어수선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또 제 김용현 전 장관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에 그 계엄 관련해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논의가 됐는지가 좀 수사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